안녕하십니까. 여행의 기술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직 내비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이 시직 내비 사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영상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분의 사연을 보면은 유럽 렌트카 여행에 도전하려고 미리 여행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독일 뮌헨 공항에서 로텐부르크 주차장까지 경로를 검색하는데 경로 검색이 안 되고 계속 동그라미 웨이팅 사인만 나오고 안 됩니다. 신이들끼리 여행인데 제가 미리 배워서 동행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는데 시직 유튜브 영상이 없어서 기본 사용법 영상을 올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직에 대한 영상을 간단하게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직은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구글 내비는 인터넷이 있으면 정말 좋지요. 실시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데 해외여행을 하시다 보면 인터넷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프라인 지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직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시직은 지도를 다운받아 가지고 그 지도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데이터는 반영하지 못하지만 인터넷이 없더라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아주 좋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의 문제점은 지도라는 것이 다운을 받으면 메모리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점은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의 지도를 다운받았다가 그 지역을 통과했거나 또는 여행 일정이 변경되어서 그곳을 가지 않게 되면은 다운받은 지도를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메모리에 압박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유럽의 경로를 지정을 하시면 잘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 8,000km, 10,000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로를 검색하게 되면 컴퓨터에서 이 경로를 지정할 때 모든 지도를 다 검색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메모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지금 이분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리 여행 연습으로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먼 거리를 잡게 되지만 여러분이 유럽에 정말 가셨을 때 이분처럼 독일 뮌헨 공항에서 로텐부르크를 간다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검색이 됩니다. 그런 문제는 전혀 걱정 않으셔도 되고 가서 보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내비를 완벽하게 100%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제 경험도 말씀을 드리면 스페인에서 프랑스로 넘어가던 길입니다.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는 길이었는데 산간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내비를 설정을 하고 경로를 설정을 하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었는데 길이 막 산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너무 산으로 가고 싶지는 않고 그런다고 해서 또 고속도로를 타고 싶지는 않지만 국도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고 싶었는데 달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계속 차가 산 위로 막 올라가는 겁니다. 이상하다 하고 이렇게 내려보니까 저기 밑에 아주 좋은 길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좋은 길을 두고 내비는 지금 이쪽 길을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글 지도와 시직 내비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 내가 움직이는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길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거는 뭐 심각한 사고도 한번 뉴스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인도에서인가요? 거기에서 내비를 잘 따라갔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다고 하죠. 왜냐하면 고가도로를 건설하고 있었는데 다 완성이 안 된 도로였는데 내비가 그곳을 안내해 가지고 추락해서 사망했다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비를 이용하실 때 참조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시직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경로 지정하는 방법,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즐겨찾기가 굉장히 저한테는 유용했습니다. 한국에서 미리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즐겨찾기를 찍어 놓고 현지에 가셔서 검색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즐겨찾기에서 누르면 바로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이 나오게 되죠. 어쩌다 보면 즐겨찾기가 너무 많게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지나온 지점에서는 즐겨찾기를
삭제하면 됩니다. 저도 지금 시직을 한 10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초창기에는 사용법을 잘 몰라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구독자분들께서 제 설명을 듣고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직의 좋은 점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 지도가 아주 좋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구글 지도 경로를 설정해 보십시오. 경로 설정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지도에 대한 데이터를 주지 않기 때문에 구글에서 정확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나 시직은 국내에서도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내비가 별로 필요 없지만 일부러 시직 내비를 사용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고속도로를 쭉 달리지 않습니까? 휴게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휴게소로 빠지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류죠. 여러분이 혹시 외국에 나가셔서 시직을 사용해 보시면 정확하고 아주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시직이 완벽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구글도 우리나라에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 보시면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시직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고 그래야 외국에 갔을 때 그 상황을 파악을 하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시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행 떠나시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구입을 하셔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적응을 하셔서 사용법을 구체적으로 다 한번 해보시고 가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직이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는 무료 체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일주일 정도 체험을 해보시고 좋으면 구입을 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그냥 구글 내비만 사용하셔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 시직을 보니까 3단계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 회원인데 아주 저렴한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프리미엄 플러스라고 있는데요. 과속이라든가 이런 아주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조금 더 비싸죠. 그리고 만약에 캠핑카나 또는 트럭이라든지 이렇게 큰 차량을 가지고 가시면 또 캠핑카 전용 앱이 있습니다. 보통 화물차 전용 앱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캠핑카는 보통 높이가 2m에서 3m 정도 이렇게 높고요. 그 다음에 길이도 5.5m, 8m 이렇게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용차로 된 내비를 보고 큰 차를 몰고 가면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보통 2가지 정도의 위험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높이입니다. 여러분들 주차장 들어가실 때 보통 2m 미만으로 보통 들어가거든요. 처음으로 이 큰 차를 모시는 분은 그걸 인지를 못하고 높이 제한에 걸려버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시내 진입을 했는데 만약에 높이 제한이 있어서 못 가게 되면 차를 돌려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차들은 계속 서 있고 또 돌려서 가더라도 돌아서 와 보십시오. 또 이 길을 또 안내합니다. 캠핑카 전용 또는 화물차 전용 내비를 구입을 하시면 이 내비에서 설정을 합니다. 내 차의 길이는 6m다, 7m 90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내 차 높이는 2m 50이다, 3m다 설정을 해주면 내비에서 제한 사항을 걸러줘서 안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대신에 가격이 비쌉니다. 필요하신 분 하시는데 저도 구입을 할까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한번 가보자 하고 저는 옛날에 구입했던 승용차 앱을 따라갔었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안전을 더 생각을 많이 하시고 내가 운전에 좀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앱을 활용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요. 운전을 굉장히 자신 있게 잘 하시는 분들은 다니시면 큰 문제는 없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길이가 긴 차는 어떤 곳에서 문제가 있냐면 노르웨이를 가시면 유명한 도로가 있죠. 트롤스티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어떤 차를 봤어요. 버스인데 일반 버스보다 더 긴 버스더라고요. 그 차는 요트 클럽에서 온 차였는데 길다 보니까
헤어핀 도로라고 하죠. 이렇게 언덕길을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커브를 돌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 긴 차들은 유럽에서 시내 도시 진입을 하지 마시고 도시 근처의 캠핑장에 주차를 하시고 공공교통수단을 통해서 시내 관광을 하시고 돌아오시고 여행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직 사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프랑스의 에펠탑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펠탑을 찾았습니다. 즐겨찾기를 추가해 볼까요? 에펠탑이 있죠? 눌러주세요. 가든 오브 에펠타워가 나왔죠? 올려주시면 됩니다. 즐겨찾기 추가가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에펠타워로 나와 있는데요. 즐겨찾기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은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바꿔 주셔도 좋습니다. 에펠탑이라고 해놓죠. 여기서 저장을 눌러볼까요? 에펠탑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9,193km 떨어져 있습니다. 지도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즐겨찾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축소해서 볼까요? 파리에 에펠탑이 표시가 되죠. 바로 여기가 에펠탑이 있는 곳입니다. 즐겨찾기에서 삭제를 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즐겨찾기 삭제가 있죠. 여기를 눌러주시면 즐겨찾기 표시가 삭제되어 있죠. 다시 한번 즐겨찾기 추가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즐겨찾기가 수십 개가 되었다고 하면은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에펠타워를 갔다가 다른 곳을 간다고 할 때 순서를 정하고 싶지요. 그러면 그 순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모두 보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죠. 편집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화면이 이렇게 바뀌었지요. 에펠타워가 지금 저희들이 저장을 했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순서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오른쪽 부분에 이 표시를 가지고 움직이면 됩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에펠타워가 두 번째로 왔죠. 다시 한번 순서를 바꿔볼까요? 에펠타워가 첫 번째로 올라왔죠.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가 좋은 점이 있네요. Add to folder 이 부분이 있죠. 이것은 지금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폴더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방문할 나라가 프랑스, 영국, 독일 이렇게 쭉 있으면 각 나라마다 즐겨찾기 할 것이 10개, 20개가 되면 너무 많으면 곤란하지요. 그럴 때는 폴더를 지정을 해서 나라별로 정리를 한다든지 또는 뭐 박물관별로 유명한 관광지별로 이렇게 폴더를 지정할 수도 있는데 아쉽게도 이것은 프리미엄 플러스 약간 비싼 모드에서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고요. 지도 다운로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도 다운로드 방법은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오프라인 맵이 있죠?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월간 지도 업데이트 프리미엄 플러스 구독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프리미엄 플러스는 달별로 지도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좀 더 비싸겠죠. 그런데 프리미엄 플러스가 아닌 것은 4달에 한 번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번 업데이트를 해주지요. 그것은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이렇게 쭉 많은 나라를 저는 다운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여행을 할 때 시베리아를 횡단하고 유럽을 가고 이렇게 쭉 또는 뭐 우즈베키스탄, 뭐 조지아, 키르기즈스탄 이렇게 돌고 여기 보시면 핀란드, 헝가리, 코소보까지 도는 이런 일정이지요. 그러면 대충 이 메모리가 한 20기가 정도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은 거지요. 저는 세계 여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도를 다운받고 또 메모리가 너무 압박을 받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도 다운로드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시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죠. 모든 전 세계 지도를 다 받겠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굉장히 메모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을 선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럽을 가겠다. 그러면 유럽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유럽을 클릭해 볼까요? 유럽 나라들이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에 아무것도 없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모든 나라를 저는 다운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운받지 않은 나라를 한번 살펴볼까요? 몰타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벨라루스도 이렇게 돼 있죠. 저는 이 나라를 가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가고 싶은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아일랜드가 있네요. 자, 지금 아일랜드가 213메가 정도 소요가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를 시작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213메가 중에서 50메가, 94메가, 151메가 네, 이렇게 다운받고 있죠. 다운 다 받아졌네요. 다운을 받을 때는 인터넷 환경이 좋은 곳에서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일랜드 나라를 한번 가서 볼까요? 잘 보세요. 지금 아일랜드가 지도가 지금 다운받아져 있습니다. 더블린에서 이렇게 도로들이 보이시죠? 한번 볼까요? 지금 이 많은 나라들이 저는 세계여행을 하기 위해서 다 지도를 다운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러시아도 다 받아져 있죠. 또 이렇게 조지아나 또는 뭐 수단 국가들도 이렇게 다 받아져 있습니다. 지도 삭제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맵으로 들어가셔서 아일랜드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아일랜드가 다운이 받아졌죠. 아일랜드를 꾹 눌러주세요. 화면이 바뀌었죠. 아일랜드에 지금 마크가 됐죠. 삭제를 눌러주세요. 아일랜드가 이 부분에 있어야 되는데 삭제가 됐죠. 아일랜드 지도를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길이 안 나오죠. 지도가 삭제가 된 겁니다. 네.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운받은 지역들은 이렇게 길이 보이죠. 영국도 이렇게 다 다운받아 있어져 있는 겁니다. 프랑스도 한번 볼까요?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자, 이렇게 지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도가 다운받아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도가 없는 것을 보시면 길이 보이지 않죠. 삭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아일랜드를 다운을 받아 보겠습니다. 아일랜드를 누르면요. 이렇게 다운받고 있죠. 이 부분이 지금 다운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일랜드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길들이 보이죠. 이렇게 되면 받아져 있는 겁니다. 지도가. 그러면 여러분 이 지도만 있으면 세계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다운받고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경로를 설정하고 경로를 취소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뮌헨 공항에서 로텐부르크까지 경로 설정을 원하셨지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뮌헨 공항이고요. 즐겨찾기 추가된 이곳이 로텐부르크 주차장입니다. 경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뮌헨 공항을 클릭해 주세요. 출발점으로 설정하기가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경유지 추가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로텐부르크 주차장 즐겨찾기에 추가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경로 추가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뮌헨 국제공항에서 로텐부르크 주차장까지 3개의 경로가 보여집니다. 첫 번째 추천 경로는 이 파란 부분이죠. 240km, 2시간 25분이 걸리네요. 두 번째 경로는 이 경로입니다. 259km, 2시간 35분이 걸립니다. 세 번째 경로는 이 경로죠. 198km, 가장 짧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3시간 26분입니다. 다른 경로보다 거리는 짧지만 시간은 1시간 정도 더 걸리는 거죠. 추천 경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아마 고속도로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가장 짧은 이 경로는 국도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어느 길을 갈지는 선택하기 따름인데요. 자, 경로를 설정할 때 이 추천 경로를 선택을 하고 싶으시면 미리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로보다는 두 번째 경로를 가고 싶으시면 이 부분을 클릭하세요. 색상이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이 부분에 되는 거죠. 이럴 때 미리 보기를 클릭하시면 경로가 지정이 됩니다. 세 번째 경로를 지정하고 싶으면 이 경로를 지정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클릭하세요. 색상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경로가 지정이 된 겁니다. 이 추천 경로가 마음에 들어서 이 길로 달리겠다. 그렇게 되면은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클릭하시면은 100m 앞에서 다음 우회전하세요. 이렇게 내비가 활동하게 됩니다. 미리 보기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되시면 속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2시간 24분이 걸리고요. 239km가 남아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속도를 좀 올려 보겠습니다. 그거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200m 앞에서 다음 오른쪽으로 완만히 도세요. 2배속, 4배속, 8배속, 16배속. 16배속이 최고 속도인데요. 좋은 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주유소 유가가 1.64유로라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속도는 2096km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가 130도로라고 했을 때 16배속으로 달리면 2000km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점이 아주 편리합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앞에 경로에 주유소가 1.7km, 휴게소 5.9km, 주유소장 17km, 정류장이 24km, 또 주유소가 24km 이렇게 앞에 있는 곳을 미리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편리하고 좋습니다. 경로를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이 부분을 클릭하세요. 경로 취소 표시가 나오죠?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경로가 취소됩니다. 시직 내비의 기본적인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설정은 이 부분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오프라인 맵에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표시가 나와 있네요. 시간이 되실 때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부분을 클릭하겠습니다. 설정 화면이 나왔죠.
경로 기획 및 내비게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하시면 빠른 경로, 최단 경로, 저가 경로 이 세 가지의 옵션을 주어집니다. 그러면 빠른 경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행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게겠죠. 그러면 저기는 고속도로라든지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고요. 최단 경로는 글자 그대로 가장 단거리입니다. 이 경우를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누르시게 되면 잘못하면 길은 가깝지만은 산길을 달린다든지 농로를 달린다든지 이런 일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가 경로가 있는데요. 유료 고속도로를 달리지 않는 그런 경우죠.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 그런데 시간이 비록 걸려더라도 나는 국도를 타면서 풍경을 관람하고 싶다. 그러신다면 저가 경로가 굉장히 여행할 때는 좋은 선택입니다. 경로 옵션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고속도로를 타고 싶지 않다. 그러면 고속도로를 피하기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고속도로를 피한 경로를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유료 도로 우회, 터널을 통과한다든지 그럴 때 돈을 내는 경우가 있죠. 민자도로 같은 경우도 돈을 내는 경우가 있죠.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길을 우회하고 싶다. 나는 국도로 무료인 도로를 달리고 싶다. 그러면은 활성화시키면 그것을 피해서 경로를 안내하게 되지요. 혼잡 요금 구역 피하기 이것도 같은 옵션이고요. 페리 우회 이제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시면 페리를 많이 타게 되는데 나는 페리를 타지 않고 도로를 달리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활성화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포장도로 우회, 저는 이것은 무조건 활성화를 합니다. 자동차가 비포장을 달리게 되면 차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 나름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이신 분들은 언어 소리 이 부분에서요, 이 한국어를 선택하시면 한국말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도움이 되실 사항들을 볼까요? 지도 설정 단위를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 지도 글꼴 크기를 설정할 수 있고요. 거리 단위, 시간 형식, GPS 좌표, 화면 회전 잠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카메라, 맵의 교통정보 표시, 조정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기능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하나씩 클릭해 보면서 여행 떠나시기 전에 미리 공부를 해 가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시직의 간단한 사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에 도움이 되시도록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